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의 숨바꼭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인플레이션은 잡혔는가? 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침체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경기에 대해서 낙관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의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전망이 커지기도 했지만 이런 영향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 상황은 호전된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28년과 33년 사이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5년 뒤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 2.5%에 가까운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은 2013년 이후, 그러니까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뜻이죠. 파월이 최근 인플레이션을 더 늦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상업용 부동산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잠재적인 손실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연준의 판단에 따르면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며 대부분의 대출 기간은 자본이 충분하다고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쉽게 내려가지 않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파월은 구두로 경고하고 나선 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도 미국 부실 채권 규모가 46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내년까지 기업들의 디폴트 파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는데요. 460억 달러 부실 채권 중에 약 4분의 3이 고금리에 취약한 업종들입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죠.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침체가 임박했다면서 연준은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인하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시겔 교수는 연준이 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고요. 그래서 조속한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억제되었다고 단언하면서 지난날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히 꺾이는 것을 지켜보느라 대응이 늦었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1년 차트입니다. 10월 15일 날 거의 5%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많이 내려왔죠. 지금 약 4.65% 정도입니다. 중동발 위기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날 배럴당 91달러를 찍은 가격이 최근 77.6달러로 내려왔습니다. S&P 500 연중 차트입니다. 최근 국채 가격의 오름이 멈추고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주가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약 2주간에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S&P 1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와 달리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연초 대비로 S&P의 대략 반 정도밖에 안 되는 8%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름세도 대략 6%에 지나지 않습니다. S&P 500은 7% 좀 더 넘게 상승했죠. 최근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은 뭐니 해도 비트코인입니다. 한 달 차트인데요. 무려 37.54%나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비트코인 약 123%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이번 방송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현재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침체는 지나갔다는 긍정적인 시장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제레미 시겔 교수는 곧 침체가 오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속히 내려야 된다는 주문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연준은 현재 기준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이나 주식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죠. 높은 금리는 특별히 지방은행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히 많이 풀린 유동성은 기회를 보면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높은 금리를 주는 장기 국채 또는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트코인은 블랙록 등 여러 투자 기관들이 현물 ETF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또 내년 4월, 5월에 반감기를 맞이한다는 호재 때문에 지금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연이어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실제 잡힌 것인지 아니면 잡힐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파월의 말로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으로 higher for longer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연준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에 따른 후유증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 많이 풀린 이 유동성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 S&P 500 40%, 고배당주 미국 거죠 40%,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금 10%, 또한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10% 이렇게 40, 40, 10, 10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 공동체는 소수입니다. 다수의 적대 세력에 위협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움받음의 근거를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주님, 선지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는 말씀이 있죠. 어둠에 갇혀 있는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18절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까닭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이유 없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 주 위로받으시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